안녕하세요. 1월 일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로사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구일까요?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아베 신조. 일본의 90, 96, 97, 98대 총리입니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아베는 2006년 9월 고이즈미 총재의 임기 만료로 치러진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총재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총재 선출 6일 만에 일본 총리에 취임하면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최연소 총리, 당시 52세였거든요. 최연소 총리가 되며 1945년 이후 태어난 첫 총리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한 것은 물론 미국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비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취임 1년 만에 조기 퇴진을 합니다. 여기에 자민당은 2009년 총선에서 1955년 당 결성 이후 처음으로 패하고 제2당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후 아베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었으며 10월에는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 일본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 즉 미야자마 담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모두 수정하겠다라고 밝혀 한국과 중국에서 우려를 샀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우경화 바람 속에 2016년 12월 16일 진행된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이에 아베는 총리로 재임되어 2018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재임 기간 동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침을 내세워 주변국의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2018년 9월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2019년 11월이 되면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미일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대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 전후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반도에 대한 과거의 식민지 침략에 대해서는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입은 유럽국과 중국, 한국의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 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일본이, 즉 일본인들이 아베를 또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60여 년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한 자민당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리기에는 총리로서 아베의 자질이 그리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베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우경화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경화란 좌파적 혹은 중도주의적이었던 정치나 사회 분위기가 점점 우익 또는 극우 성향으로 변화되는, 즉 보수주의적,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제적, 사회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우경화가 심해집니다. 일본 역시 둔화된 경제성장,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일본의 선택은 과거로의 회귀 또는 잘못된 역사를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 아베 신조, 그를 통해 변화하는 일본 사회, 일본 시민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우리와 많은 것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한 나라임은 틀림없습니다. 정서적인 접근보다 이성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일본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본의 전문가들이 양성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1어 일문학과 3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고수남 선생님께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엮게 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Learning Form